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오늘 긴축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국내 시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번 주 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이 잇따라 깜짝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연준의 긴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번 달 진행되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선언하더라도 긴축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다 파란불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장만 하더라도 2600선 지지라인 테스트에 나섰었는데 현재 구간 하락세가 더 나오면서 0.7%가량 밀리고 있고요. 259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대부분의 종목들 파란불 그리고 있는 가운데 4거래일 만에 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깊게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무려 7거래일 만에 상승 랠리를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870포인트 지지라인 테스트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국내 증시를 하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 1,9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던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많이 상승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강력하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도 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면서 4거래일째 시장에서 매수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기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연기금이 오늘 대형주를 중심으로 1,0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만 담아냅니다. 2,800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잡히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의 양매도가 출회가 되면서 이로 인해 시장의 하방 압력이 더욱더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의료 미용기기 업체들이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반의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작용과 빠른 회복력으로 인해서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2021년 27억 달러에서 2030년 63억 달러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종목도 오늘 강세장 나타나고 있고요.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5%가량의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오늘 기술주들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2차 전지와 전기차 개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는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두 자릿대 오름세 현재 구간에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속회사가 현대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구동 모터코리아 공급 업체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38,000원 돌파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석경 AT 같은 경우에 지금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호실적이 기대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2차 전지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강력하게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 입성한 신규 새내기주 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녀공장입니다.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 클렌징 오일이라 불리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공모가가 16,000원이었습니다. 공모가를 대폭 상회한 32,000원의 시초가를 출발을 한 뒤에 현재 구간 상한가까지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오늘 따상에 성공한 마녀공장인데요. 현재 41,600원 상한가 안착한 뒤에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한 걸음 쉬어가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다만 지난달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14조 2천억 원가량의 물량이 유입되면서 역대 최대 물량을 담아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추세적인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떠한 업종을 바라봐야 하는지 관련 이야기 오늘도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주식 빅리그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웨이스텝의 캔들 박사 유쌤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오랜만에 한 걸음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이 나온 걸까요? 아니면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돌아서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곡물 관련해서 우려도 좀 있었고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제 캐나다 쪽의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장기적 추세 기준에서는 크게 리스크로 볼 수는 없고 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미국의 CPI, PPI 그리고 15일에는 이제 연준의 금리 정책이 또 발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체크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CPI가 13일 저녁 이제 21시 30분에 발표가 되는데 CPI의 결과에 따라서 연준의 아무래도 스탠스를 예상을 또 해볼 수 있기 때문에 13일 저녁 9시 30분에 여러분들 CPI를 좀 주목하시면서 이 CPI 결과에 따라서 연준이 어떻게 스탠스를 보일지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CPI의 결과를 그래도 추가적인 안정세를 또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13일 저녁에 CPI 결과에 또 주목하면서 시장의 방향성 예상을 또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굵직한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경계감이 짙어진 모습입니다. 방향성이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네,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입장하시면 장중뿐만 아니라 장 전에도 시장의 전반적인 예측이나 이런 걸 정리해서 올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 중에 샵 3772번 문자 접수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리그 핫이슈 시간으로 문을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시장의 주요 이슈 오늘은 어떠한 주제를 들고 오셨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현지 시간으로 5일 우크라이나 카호우카 댐 붕괴로 전 세계 식량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파괴된 댐은 세계 3대 곡창지대가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에 식수와 농업수를 공급해왔고 댐이 폭파된 지역에는 앞으로 3년간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대응 방법 함께 알아보시죠. 네, 우크라이나 남부 댐 붕괴로 인해서 전 세계 식량난이 다시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물과 토사가 하류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로 인해서 주변 생태계가 치명타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곡창지대를 갖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또 다시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는 게 아니냐. 이제야 좀 접히는 것 같은데 국내 시장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좀 궁금증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번 사태에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네. 독일의 담당 마르티 프리티 국장은 댐 붕괴로 인해서 대규모 홍수가 또 발생을 해서 새로 심은 곡물이 훼손이 됐다면서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의존하는 전 세계 3억 4,500만 명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했는데 여기에 이제 트니프로강에 따라 이제 발달한 산업 단지에서 각종 이제 화학 물질과 독성 물질이 함께 쓸려 내려가면서 전날 이제 우크라이나 당국은 댐의 수력 발전소 내부에 저장돼 있던 엔진 오일 150톤 이상이 유출이 됐다라고 또 밝혔고 이 물질들은 이 강에서 오염을 또 시키고 더 나아가서 흑해로 유입이 되면서 흑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좀 우려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영국 베스대 이제 교수에 따르면은 영국 이제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제 댐 붕괴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와 지역에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게 생태계와 환경적 악영향을 좀 미칠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댐 주변은 지난 1년 넘게 전쟁의 최전선에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 강에 매설한 지뢰가 수만 개가 되는데 이 거센 물길에 휩쓸리면서 이 지뢰 또한 유실이 됐는데 이 지뢰들이 마을과 농경지 등으로 이제 떠내려 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섣불리 피해 복구 작업도 나서기에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에 따라 댐 붕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 이제 농업정책부는 카우카 댐의 수량이 크게 또 줄어들면서 헤르손주 관계시설의 94%, 자포리자주의 74% 그리고 드니프로 페트로브스크의 이제 30%의 물 부족을 또 겪을 것으로 전망을 또 하고 있고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물이 또 부족해지면은 농경지가 사막으로 또 변할 우려가 또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농업 용수가 이제 줄어들어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 중 한 곳인 우크라이나가 농가의 피해가 또 커지면서 지난해 이제 흑해 봉쇄 우려로 인해서 불거진 또 글로벌 식량 또 위기가 다시 한번 또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또 예상이 더 나오면서 곡물주들이 오늘 또 어느 정도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다라고 풀이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식량량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나오고 있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식량 관련주, 곡물 관련주, 사료 관련주들 지금 조금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강하게 실린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식량량이 장기화가 돼서 정말 추세적으로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료 관련주 미래생명자원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수혜 가능성보다는 네.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긴 하지만 테마성으로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신뢰를 갖고 공략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섹터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자, 첫 번째로 관련주에서 미래생명자원 말씀 좀 드리면은 이전에도 제가 한번 또 언급을 했었는데 동물용 사료와 조제식품 제조업체로 볼 수가 있고 단미 사료 그리고 보조 사료 등 생산하는 이런 사료 전문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미래생명자원 오늘 또 좋은 흐름 보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한일 사료도 함께 또 볼 종목인데 한일 사료도 제가 방송에서 또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사료업계 최초로 이제 벤처 인증을 또 획득을 하면서 매직 사료 브랜드를 이제 시장에서 이제 호평을 또 받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서울우유와 24년째 거래를 또 지속 중인데 서울우유가 매출 2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업계 1위를 또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함께 좋은 또 실적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도 움직이고 있는 이제 팜스코 같이 또 볼 수 있는 종목이겠죠. 팜스코도 배합 사료 제조사로 볼 수 있고 수직과 수평 계열화를 통해서 지금 돼지고기 쪽 사업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 팜스코도 이제 관련주에서 오늘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세 종목 관련해서 간단하게 또 기술적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자 먼저 이제 미래생명자원부터 해서 좀 보시면은 자 이 종목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1,600억 정도가 되고 신용 물량이 조금 많죠. 8%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또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용 물량이 나오게 된다, 출회된다 그렇다면은 주가 또한 강하게 또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실적 기준에서 조금 체크를 하면은 올해 실적 기준에서는 크게 좋아지지는 않았죠. 1분기 실적 양호한 실적이 발표가 좀 됐는데 자, 실적 기준에서만 보셔도 너무 그렇게 비중을 또 많이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또 비중을 실어서 공략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짧게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 보시면 차트상으로는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 최소 오늘 거래량 기준에서 2천만 주 정도가 실린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내일부터 해서는 최소 2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야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는 9,5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추가적으로 한일 사료도 좀 말씀드리면은 자, 한일 사료 보시면은 뭐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2,600억 정도가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신용 물량이 6.4%인데 뭐 작진 않죠. 그래서 이 신용 물량이 뭐 출하가 되면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주주 지분 기준에서는 43%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실적 기준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분기 실적을 좀 보시면 그렇게 좋진 않죠. 하지만 올해 그래도 1분기에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지금 좀 개선이 됐는데 올해 뭐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실적 기준에서는 좀 양호한 수준으로 지금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됐다라고 확인이 되고 그렇다면은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뭐 기술적 기준에서 보시면 오늘 좀 밀리긴 했죠. 고점 뭐 7,120원에서 지금 현재가 기준에서는 6,640원인데 지금 기준에서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좀 이르죠. 그래서 지금 가격 기준에서는 완벽하게 뭐 추세가 꺾이기 위해서는 최소 내일의 종가를 뭐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야 추세가 꺾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반등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소 2,500만 주에서 3,0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되어야 이 가격 라인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바로 팜스코인데 팜스코가 차트상으로는 추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팜스코도 보시면은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뭐 1,700억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그래도 앞에 종목들보다는 더 많죠. 61% 여기에 신용 물량도 보시면 0.93%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수준이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 PBR 뭐 기준에서도 상당히 낮죠. 0.63%. 여기에 실적을 좀 보면은 자,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 올해 1분기에 상당히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했고 작년 1분기와 대비했을 때도 영업이익이 2배 이상 가까이 또 증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부채도 보시면은 줄어드는 부분들 상당히 좋게 또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유보율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나쁜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상으로 이제 기술적 흐름을 조금 살펴보면은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했죠. 하지만 좀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흘러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상승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소 오늘의 거래량을 돌파를 해야겠죠. 또는 작년 12월 21일에 500만 주를 넘기는 또 거래량이 수반된다면은 강하게 또 상승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충분히 5,000원을 넘겨서 충분히 더 상승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간별로 기준에서는 작년 8월 19일에 고점가 근처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5,500원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한 5,000원에서 5,500원까지의 추가적인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세 종목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과 한일사료 그리고 팜스코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사료 비료 관련 주들 어떤 종목도 남아 있을까요? 네, 세 종목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네. 자, 네 번째 뭐 대주산업, 대주산업도 이제 배합 사료 쪽으로 또 볼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고려산업도 있는데 이 고려산업도 가축용 뭐 배합사료와 제조 및 판매를 하면서 충분히 사료주로 해서 함께 볼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팜스토리도 함께 사료주로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좀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관련된 내용들을 다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확인을 좀 하시기 바라며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나마 좀 더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에 대해서 차트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지금 뭐 기준에서는 제가 볼 때는 팜스토리가 그나마 흐름상으로는 반등이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조금 밀리긴 하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5% 정도가 밀리면서 가격 기준에서는
지금 2,260원에서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거래량 기준에서는 3천에서 뭐 4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 수반된다면 다시 한번 고점을 또 돌파하는 흐름을 기다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 수반되는지 여부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 뭐 장 초반에 뭐 9시 10분 기준에서는 10%만 거래량이 수반된다면은 공략이 또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 3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9시 10분까지 수반이 되어야 기술적으로는 공략을 또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뭐 2,600원에서 2,900원까지의 반등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오늘의 관련주들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쌤과 함께 시장의 뜨거운 이슈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댐 붕괴로 인해서 사료와 비료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다는 것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좀 자세한 이야기 해봤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뭐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차트 분석이 좀 자세하게 들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오늘 언급이 된 종목이거나 사료 비료 관련주인데 궁금하신 게 있다 하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네. 종목 상담을 또 신청하시면은 제가 또 꼼꼼하게 확인해서 종목에 대한 뭐 사업 내용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나올 부분들 제일 중요한 그리고 전략까지 함께 여러분들 올려드리기 때문에 관련주들 들고 계신 분들 여기에 추가적으로 물려서 힘드신 분들이 많이 또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또 뭐 이제 내일부터 해서 또 시간이 또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또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영상과 또 함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통한 스캔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뉴쌤 두 글자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캔들박사 유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리그 핫이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리그 쟁탈전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캔들박사 유쌤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을 리그 쟁탈전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떠한 종목을 오늘도 들고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유쌤, 오늘은 어떠한 종목 소개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또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는 종목을 또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준비를 했는데 네. 자, 바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로 볼 수 있는 SK 네트워크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 제가 뭐 이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자 SK 네트워크스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1953년에 직물 분야로 해서 출발을 했고 현재 글로벌 트레이딩 여기에 휴대폰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정보통신 유통 여기에 렌터카에 대한 정비 그리고 이런 관련된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뭐 호텔 서비스,
그리고 생활, 가전 등 다양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주요 브랜드로는 SK 매직, 그리고 SK 렌터카, 여기에 타이어픽, 그리고 워커힐 등이 있고, 최근 사업은 투자 또 회사로 해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또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SK네트워크스는 2018년도부터 해서 지난해 말까지 미국 투자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총 20여 건, 그리고 금액 기준에서는 2,100억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자회사 SK 렌터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빌리티 분야에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지난해 이제 초에 전기차 완속 충전기 운영업체인 에버온에 100억 원을 이제 투자를 해서 2대 주주에 올랐고, 지난해 말에는 이제 국내 민간 최대 급속기 충전기 업체인 SDH를 또 인수를 하면서 사명을 SK 일렉링크로 또 변경을 했는데, 이 SK 일렉링크는 현재 국내 전기차 급속 충전 민간 사업자 중에서는 최대 규모로 전국에 1,800여 개의 급속 충전기를 운영 중에 있고, 지난해 10월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이제 전기차 충전기 구축 등에 있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올해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전국 고속도로에 60여 곳의 충전소가 구축 중에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하고, 이와 같이 고속도로 휴게소뿐만 아니라 전기차 이제 보급률이 높은 지자체와 집중형 초고속 충전 구축을 확대할 것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 이러한 전기차 이제 충전 사업은 SK네트워크스가 보유한 스피드메이트와 여기에 SK 렌터카 등을 함께 이제 사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네덜란드 인공지능 기반 이제 스마트팜 소프트웨어 스타트 업체인 소스에이지의 시리즈 A 라운드에 200만 달러를 투자를 또 했는데, 지난해 이제 자율주행 농기계 기업 사반토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농업 기술 투자를 또 진행을 했다라고 확인을 또 할 수가 있고, 5월 31일에는 SK네트워크스가 이제 자사의 미국 투자 이제 법인인 하이코캐피탈에서 이제 보호캐피탈과 파트너십 계약을 또 체결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투자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자사주, 그리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리고 배당까지 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재원으로 해서 충분히 주주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또 이어갈 방침이라고 회사 관계자가 또 얘기를 했고, 여기에 이제 현금 흐름 개선이 또 지속이 되면서 SK 렌터카의 신용 등급이 최근에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원에 의해서 이제 확인이 됐는데, 바로 이제 렌터카 문보중 사채 신용 등급이 A5에서 A+에서 상향이 됐고, 기업 어음 기준에서는 A2에서 A2+로 이제 한 단계씩 상향이 또 조정이 됐다라고 내용이 나왔고, 이번 또 상향을 조정을 해서 SK 렌터카는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A+의 신용 등급을 또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좁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기업에 대한 가치, 그리고 충분히 전기차 사업 기준에서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의 방향성 또한 좋은 또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적 내용을 체크를 해보면은, 자, 단기간 기준에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쌍그리 또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수급 개선이 상당히 지금 좋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 대주주 지분 기준에서는 73%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어느 정도 보면은 또 품절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조금만 강하게 실려도 좋은 또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1조 1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또 보고 계신 분들이 함께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신용 물량 보시면은 0.47%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좋은 또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PBR 기준에서는 0.50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수치상으로는 저평가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너무 양호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적도 기준에서 체크를 또 해봐야겠죠. 그래서 분기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올해 1분기 기준에서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보시면은 충분히 영업이익이 또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전년도 동기 기준에서 상승세가 증가가 이어졌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올해 무난한 또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실적 상당히 기대가 되는 또 종목이고 여기에 전기차 충전소 충분히 전기차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 사업도 상당히 좋은 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여기에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차트상의 흐름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5천 원만 넘긴다면은 추세가 더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매수가 또 기준에서 기준을 좀 잡는다면은 4,800원에서 5,000원 사이 정도에서 매수의 또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수가 기준에서는 이렇게 구간을 조금 설정을 하고 혹시라도 주가가 또 이탈한다 그렇다면은 4,400원 정도의 손절가를 잡으시면 되겠죠. 하지만 주가가 갑자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손절가까지 이탈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흐름 기대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또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안정적으로 한 5,600원 정도를 기준 잡아서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 혹시라도 보유하신 분들은 이렇게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리그 쟁탈전 종목은 SK네트워크스입니다. 매수가는 4,800원에서 5,000원 그 사이에서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가 5,600원, 손절가는 4,4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식 빅리그 캔들 박사 유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시간 1시간이 짧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함께하시면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QR코드 스캔하시는 방법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 중에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열려 있고요.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리그 쟁탈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히든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장에 이렇게 주춤할 때 내가 캔들을 보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좋은 종목을 잘 선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 중요한 강의 시간이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캔들 박사 유쌤과 함께 시장에서 상승을 할 만한 신호가 포착되는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유쌤, 오늘은 어떠한 캔들 공부해 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히든 종목을 또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면서 교육도 해드리지만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히든 종목에 대해서 또 많이 또 공개를 또 해드리는데 이 히든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 좋은 또 흐름을 보이는데 오늘은 또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대처할 만한 종목들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한 또 리뷰를 준비를 했는데 자 오늘 종목 5종목 정도를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오늘의 히든 종목 또 좀 기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히든 종목을 이제 드리면서 HD 현대중공업을 4월 22일 날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해서 공개를 또 해드렸는데 좋은 또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자 그렇다면 HD 현대중공업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리뷰를 또 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 HD 현대중공업 보시면은 월봉 기준에서 이렇게 고점 대비 43%가 하락을 하면서 망치형이 또 발생이 됐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상승 장악형까지 발생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4월 21일 날 히든 종목으로 공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기준에서 보시면은 14.92%가 상승을 했는데
오늘 것까지 뭐 더하면은 더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 상승률은 어제 또 기준이기 때문에 더 상승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일봉상에서 보시면 오늘까지 흐름 기준에서 꾸준하게 상승세가 또 이어지고 있긴 한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오늘 노란톡방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현대중공업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일부 차익 실현 가능하다라고 이제 전략을 또 잡아드렸는데 지금 가는 지금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잠깐의 횡보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 정도 이제 정리를 하시고 조선주 업황 기준에서 보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서 또 쉬어갈 가능성도 이제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일부 정리를 좀 하시는 걸 권해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 뭐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 절반 정도의 뭐 차익 실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상승세가 더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기술적으로는 이 구간을 또 돌파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또 거래량 대비해서 더 강한 또 거래량이 또 수반이 된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추가적인 전략이 또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또 실시간으로 전략도 잡아드리니까 꼭 들어오시기 바라며 자 현대중공업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자 5월 4일 날도 여러분들에게 카카오뱅크를 뭐 히든 종목으로 해서 공개를 해드렸는데 자 카카오뱅크 뭐 주봉 기준에서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28%가 하락을 하면서 상승 장악형이 나왔고 5월 4일 날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해서 힌트를 또 드리면서 노란톡방에서는 또 공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상승 장악형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다라고 많이 또 말씀을 드렸고 자 이렇게 상승 장악형이 나오고 나서 보시면은 최근까지 15.50%가 또 상승을 했는데 자 주봉 기준에서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봉상에서 보시면은 오늘 조금 밀렸죠. 그래서 오늘 조금 밀리면서 26,000원 정도까지 이제 지금 등락을 또 반복하고 있는데 자 이 차트상 흐름 기준에서는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워낙 고점 대비해서 또 많이 밀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좀 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한 3만 원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3만 원에서는 상당히 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기에도 매물대가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단기적, 중단기적으로는 3만 원 정도까지 일단은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5일선이 전체적으로 지금 200일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지금 골든 크로스를 또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300일선에서 어느 정도 또 저항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한 29,000원에서 3만 원 정도로 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히든 종목 카카오뱅크 공략해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기 바라며 뭐 더 자세한 부분 그리고 카카오뱅크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11일 날 공략해드린 바로 명신산업인데 자 명신산업도 보시면은 이제 월봉 기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하락 추세가 이어졌고 고점 대비해서 무려 77%가 하락률이 나오면서 이때 당시 방송에서 상당히 이 종목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긴 기간 동안 하락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락률 또한 크기 때문에 이 종목 추가적인 반등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닥에서 상승 이태형 발생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히든 종목에 힌트를 드렸고 자 월봉상 기준에서 보시면 많이 올라간 건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퍼센트 기준에서는 무려 28%가 상승률을 좀 보였는데 자 이 종목 보시면 주봉 기준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주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지금 기준에서 오늘 기준에서 조금 좀 밀리긴 했죠. 그래서 기아와 현대의 좀 부정적인 좀 내용이 나오면서 영향을 또 받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구간 있죠. 뭐 25,000원에서 21,500원 사이가 이탈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보유하신 분들은 전량 정리의 구간은 이렇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다시 뭐 기아차와 현대차가 다시 또 좋은 또 흐름을 보인다. 그렇다면 명신하락도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24,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최대 뭐 27,000원까지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참고를 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이렇게 내용 참고해서 대응을 또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명신산업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19일 기준에서 동아 기업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힌트를 또 드리면서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렸는데 자, 동아 기업도 보시면 단기간에 보시면 상당히 하락률이 크죠. 그래서 28%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하락 추세 또한 또 길게 이어졌죠. 이럴 때는 뭐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바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샛별형이 발생을 하면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 충분히 매수의 기준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단기간 동안 상승세가 또 이어지면서 무려 6.53%밖에 뭐 상승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세가 또 이어지고 있고 자, 이 종목 좀 더 이동평균선에서 또 길게 보면은 지금 한 52,000원 정도에서 저항이 또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52,000원까지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5일선이 또 21선을 또 돌파를 하면서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가는 또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동아기업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52,000원 정도의 구간을 좀 설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얘기를 또 해주시면 제가 또 확인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을 통해서 캔들 공부를 오늘 다시금 해봤는데요. 나 혼자 매매하는 게 아직은 어렵다 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면서 유쌤과 함께 캔들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노란톡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샵 3772번 문자 상담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히든 종목은 또 어떠한 힌트를 주실지 기대됩니다. 유쌤,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의 뭐 히든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힌트를 드릴 텐데 자, 오늘의 히든 종목 기준에서 보시면은 시가총액은 그렇게 또 크진 않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시면은 4,6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공략하기에는 그렇게 적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주주 지분 기준에서는 54%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뭐 신용물량 기준에서는 2.87%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양호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좋게 또 볼 수 있고 PBR 기준에서는 1.25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뭐 부담스럽지 않은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외국인과 뭐 기관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조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 때는 꾸준하게 또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수급 개선을 뭐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실적 기준에서 조금 체크를 하면은 올해 뭐 기준에서는 작년과 또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매출액이 그래도 조금 늘고 여기에 영업이익도 뭐 10% 정도가 또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은 증가세를 또 보일 것으로 컨센서스가 또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뭐 24년과 25년에 추가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또 증가세를 또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실적은 상당히 뭐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자산 총계도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 여기에 자본도 함께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이제 유보율도 보시면은 증가세를 또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은 충분히 뭐 현금을 또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 영업이익률도 작년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뭐 참고했을 때 재무적으로는 크게 흠잡을 부분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이제 최근에도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 말씀드리면서 대차 거래 현황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뭐 수량이 크지가 않죠. 단기적으로 조금 늘긴 하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비율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0.17%에서 뭐 0.2%까지 늘었는데 크게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대차 거래 이 부분은 상당히 뭐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뭐 히든 종목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 이렇게 21년도 8월부터 해서 올해 이제 5월까지 흐름인데, 자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기에도 하락 추세가 뭐 길게 이어졌죠. 그래서 첫 번째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길게 하락 추세가 1년, 2년 넘게 이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에 이제 하락률을 봐야겠죠. 이 종목은 중소형급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15% 이상의 하락률이 나와야 되는데, 자 고점 대비해서 55%의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도 충분히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조건이죠. 바로 망치형의 세 번째 조건은 저점에서 1거래일 캔들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충분히 저점에서 발생이 됐죠. 그렇다면은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조건, 자 바로 이제 전거래일 캔들의 몸통의 아래에서 바로 1거래일 캔들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충분히 보시면은 전거래일 캔들 아래에서 1거래일 캔들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신뢰도를 높일 만한 부분은 이 전거래일 캔들의 음봉의 크기가 클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월봉 기준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거의 한 30%가 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큰 장대의 음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네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됐고, 제일 중요한 다섯 번째 조건인데 바로 몸통 대비해서 꼬리가 절반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몸통 대비해서 꼬리가 거의 2배 이상 크죠. 그렇다면은 이런 때는 꼬리가 길기 때문에 신뢰도 또한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다섯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때는 우리가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망치형으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망치형이 발생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 이제 이동평균선 기준에서 매수의 또 신호가 되는 골든 크로스인데, 자 보시면은 이제 올해 4월 25일부터 해서 어제까지 흐름인데, 자 이제 보시면은 역배열에서 이제 5일선이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골든 또 크로스가 나왔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또 했을 때 역배열에서 이제 다시 정배열로 간다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60일선도 돌파하는 흐름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또 좋은 또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충분히 좋은 또 흐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히든 종목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히든 종목 힌트를 들어보니까요, 어떠한 종목일지 너무 궁금할 텐데요. 히든 종목을 알고 싶으신 분들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바로 종목명 공개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입장을 할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뉴쌤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유쌤 두 글자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식 빅리그 캔들박사 유쌤과 함께 알찬 시간으로 꾸려가 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유쌤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 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